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호권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 환경국 소관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지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춘희, 폐기물관리계장 정미라, 폐기물지도계장 박종희, 자원순화계장 김정인. 2025년 청소자원과 소관 주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주요 성과 및 방상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전라북도 자원순환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폐전지 수거 실적 분야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분야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2024년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8만 4천여 톤의 생활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었으며 특히 하절기 집중호우로 발생된 폐기물 11,763톤을 국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영농 폐기물 무상보고 보상, 수거 및 파쇄 비료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배출 처리자 325명에 대해 7,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불법 투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 홍보와 CCTV 설치를 확대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지분반 대행 용역이 2026년 2월 28일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올해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23년 수해복구 폐기물 처리 비용인 국비 45억 확보에 이어 24년 수해복구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국비 10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미처리된 수해복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 사업비는 16억 1,600만 원이고 사업량은 370동에 대한 철거 비용 지원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분 개량 사업 20동입니다. 참고로 24년에 351동에 대한 철거 비용과 9동에 대한 지분 개량 사업으로 16억 1,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영농 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입니다. 영농 활동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불법 소각 행위를 방지하고자 영농 폐기물 약 4천여 톤에 대해서 수거장려금 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영농 폐자재 280여 톤에 대한 무상수거와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사업으로 약 500여 농가에 8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잔류 농약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농약빙병 수거 사업으로 788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74쪽 관내 3,700여 개의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20년 5월 27일 개정되어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 수행 능력이 적합한지 여부를
5년마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 허가 일자별 만료일이 2025년 6월 30일부터 개시되므로 올해부터 부적격 사업장은 퇴출될 예정임에 따라 환경 오염에 큰 힘이 될 거라 사료됩니다. 75쪽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분리수거대를 보급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한 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종이팩, 폐전지, 아이스팩 등 교환물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유도를 위해 일회용품 없는 날을 매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76쪽 음식물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므로 기존 계획이 2020년에 수립되어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24년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를 평가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에서 사용 중인 노후 개량 장비 70대를 교체하고 다량 폐기물 사업장에 감량기 2대를 설치하겠으며 5% 이상 감량한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7쪽 신재생자원센터 및 매립장 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 5항에 따라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은 5년마다 주변 환경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2019년 4월에 1단계 매립이 종료되었기에 올해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각시설 대보수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6월에 보고될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행정직인가요? 보건? 공업. 이 청소과는 생소하지요? 아니요, 그 전에 근무했었습니다. 네, 네. 청소과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알아야 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 네, 우리가 지금 저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소 대행업체에서 지금 이번 1월 30일 날 저 바이오 익산 음식물 폐기물 처리 그거 재계약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네, 그 재계약할 때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재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물 재계약하면 조건이 그냥 하던데 계속 그냥 해버려? 그건 아닐 텐데. 현재 그 재계약은 2차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된 입찰을 상황이고요. 통했으니까 네, 그 입찰을 어떻게 했는가? 네,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끝났어요. 지금 1월 31일로 끝났으니까 네,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재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어떻게 했는가 좀 잘 좀 봐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위에 보면은 금강, 제2, 합동, 행복나눔비도 내년 2월 26일까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아마 9월 정도는 재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조건을 주시고 지금 우리 익산시는 이분들이 잘 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주 나가봐야 돼요. 이걸 또 자료도 차량을 제대로 고쳤는가? 고치고 위탁 준 데는 그 위탁을 준 데는 차량을 그 위탁 그 액수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 자기들이 하니까 그건 또 그래도 괜찮은데 위탁이 아니고 대행하잖아요. 대행하면은 고치는 대로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맞죠? 네. 그리고 정확히 사진도 정확히 찍고 제대로 고쳤는가? 50만 원 들어갈 거 200만 원 불려서 넣는가? 그 신고가 들어와서 지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그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했기 때문에 부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올해 한번 내가 지켜볼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청소과가 여러모로 참 힘들고 바쁜 일정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킨다 생각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우리 청송 자원과가 그래도 민원도 많고 할 텐데 더 직원분들 수고를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영농부산물하고 폐비닐 수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면 지역은 그런 대로 잘 홍보가 되어 있고 그걸 어기는 경우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외곽 지역의 동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농사를 또 적극적으로 많이 짓는 지역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부산물을 태워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또 이런 것들을 하면 바로바로 또 신고가 들어와요.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근데 재밌는 건 면 지역의 농촌 지역은 그걸 바라보는 눈도 적은데 도시 동지역은 바라보는 눈도 많아서 신고도 더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어기는 숫자에 비해서 신고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동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에 좀 홍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 뭐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어떻게 태웠다가 그 과태료 물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좀 홍보 좀 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류 우리 그 공동주택에 그 개별 개량 장비 교체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네. 개량 있습니다. 장비. 네. 근데 제가 저번에 예산 때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노후 장비가 제가 파악한 대로는 한 막 500대 이상 이렇게 되는데 1년에 예산을 9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한 70대 정도 올해도 그걸 교체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일선 공동주택 쪽에서는 요구 사항들이 좀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데 그게 뭐 예산이 적다 보니까 1년에 한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조금 그 일선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느껴요. 이게 개량 장비들이 잘못되면 뭐 악취도 발생하고 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이거를 버릴 때에 불편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서로 간에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과거에 보면 일괄적으로 뭐 한 1000여 대를 바꿔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요구하는 대로 공동주택에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제때제때 좀 바꿔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항상 부족해요. 9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그 결국은 공동주택의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 예산은
26년도에 같은 경우는 더 좀 증액을 해서 더 많은 대수가 좀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된 그 계량기는 한 48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교체를 많이 했고 지금 지금 현재 한 280대 정도가 지금 노후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또 70대를 네, 하면은 70대예요. 한 200대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중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작년에 주 성과 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자원순환 추진 실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22년에서 23년도 되셨고 폐전지 수거 실적도 최우수 기관 선정이 됐는데 네, 이 부분 우리 또 직원들이 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앞에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용기 세척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 수거 대행 업체에서요. 네. 혹시 용기 세척은 뭐 한 달에 몇 회 정도 하고 있나요? 1년에 한 네. 6만 개 정도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전에 어디 식당가에 새벽에 한번 가봤는데 그 새벽에 와서 이렇게 청소 그 세척하고 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6만 개 그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를테면 뭐 한 달에 몇 회 정도 하는지 아니면 두 달에 몇 번 하는지 그 부분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지금 익산시에 배포된 그 음식물 용기가 네. 한 2만 5천 개 정도가 음. 지금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세척을 하다 보면 네. 한 업소당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주기로 세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일은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만 해도 이를테면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이제 유난히 이제 그 네. 더러워진 그거가 있다고 이제 네.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제 거의 우선적으로도 세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하지만 네네. 이제 민원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은 바로 또 가서 해주신다는 네, 말씀이죠. 그렇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이 관리가 더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울이나 이럴 때는 한 달에는 한 달 반에 한 번 해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여름 같은 때는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 과에서 한번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71쪽에 보니까 그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럼 작년에는 혹시 그럼 이게 지금 몇 퍼센트나 처리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작년에 지금 11,700톤 정도가 처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한 그 500톤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용안면에 저희가 일단 그 네. 적재를 해놓은 상태고요. 예. 지금 25년 예산으로 그 네.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이게 다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더 늦어지지 않게 잘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공단도 한번 가봤는데 이공단도 관리가 보니까 주체가 익산시더라고요. 네, 이공단에도 그 거리에 어떤 쓰레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 청소자원과에서 그 공단의 쓰레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네. 이제 공단 밖에 공단 밖에요? 공단 밖에가 기고요. 공단 안에는 그 공단을 관리하는 미래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그럼 그런 이를테면 낙엽 쓰레기나 이런 것도 미래산업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네, 이제 인부임을- 미래산업과에서 우리 과에다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나요? 미래산업과에서 인부를 고용을 네. 해서요 청소를 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공단에서 또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익산시에서는 이 공단 뭐 근로자들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나 이런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전혀 그쪽에 뭐 관련이 없나 궁금해서 한번 이제 질의드렸어요. 미래산업과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관리를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미래산업과에서
너무 벅차서 그 많은 네네. 양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저희 청소과에 그 네네. 지원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네. 저희가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미래산업과도 알아보니까 이제 요청을 조금 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도 이제 무관심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 민원 있을 때 같이 협력해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음. 깨끗하게 조성을 네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고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중요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이제 청소장관 오셔서 여기서 이제 실력 발휘 좀 해주셔야 되는 상황 감사합니다. 같아요. 지금 제가 뭐 업무 보고도 하시고 여러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제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는데 지금 자원과가 올 예산이 지금 토탈 금액이 얼마나 되죠? 560억 정도입니다. 예, 556억 정도 돼요. 네네. 그럼 전년도 예산은 이제 업무 파악을 좀 어느 정도 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전년도는 580억 정도 돼요. 네네. 그럼 약 30억 정도 좀 감액됐거든요. 네. 줄어들었어요. 네. 그건 뭔 이유로 30억 정도 줄였습니까? 뭐 아, 뭔 사업이 뭐 많이 네, 문화센터 같은 거 이게 도시 시설 관리 공단으로 저희가 이관도 많이 한 사항이고요. 예. 약 30억 네. 정도가 지금 가만히 줄어들었는데 여기 줄어든 요인이 뭐 크게 뭐 사업이 줄어드는 것잖아.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아. 편성됐다든가 뭐 네, 그런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24년도에 수해복구 예. 예산이 45억이었는데 45. 지금 이번에 올해는 지금 10억으로 밖에 편성이 안 돼서요. 그 정도 한 차이가 나는 것 이제 같습니다. 본원이 체크한 결과를 보면 한 30억 정도가 지금 감액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다른 과의 이제 사업을 보면은 그 세임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거의 이제 우리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자원권은 한 11억밖에 안 돼 국도비가. 그러면 이제 큰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없고 이 예산이 시위예로 지금 전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즉 결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시민들의 그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사용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좀 설명 중에 보면은 그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우리 잠깐 말씀하셨는데 청소 대행 업체도 말씀해 주시고 근데 지금 현재 CK 바이오 익사는 지금 현재 계약이 다 체결됐다고요? 네, 됐습니다. 전체 다? 예, 예. 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것도 자료 좀 한번 같이 주시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금 청소 대행 업체 현황을 보면은 뭐 한 4-5군데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항상 그 기준이 계속 그 하던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찰 공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주변적인 게 주변에 대한 게 전국적으로 형상을 보면은 과거 실적을 전부 다 빠뜨리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아예 조건이 없는 입찰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청소 업무 자체가 장비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대행 사업인데요. 이제 그런 장비나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이제 오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찾아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그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청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은 행정적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입찰 그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전국적인 현상을 놓고 보면 이제 차츰차츰 가고 있어요. 네. 조건이 없는 과거 실적이 없이 입찰을 참여할 수 있게끔 재정적인 능력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지금 이 업체 아니면 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입찰 공고 내역 자격 기준을 놓고 보면은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다 삭제시키고 새롭게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기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봐요. 내가 뭐 그거 꼭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다른 그 대행 업체에서도 왜 그 업체만 하냐라는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들어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입찰 계약을 다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원가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익산시에는 우리 이제 국장님이 이제 상하수도 단장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쪽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익산시는. 예? 왜 그러냐면 쓰레기 감량화 사업으로 인해서 바이오가스가 발생이 되면은 그 바이오가스를 이용을 해서 음식물 처리 단가를 낮추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도 이익이 있겠지만은 우리 익산 시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득이 된다는 얘기지. 왜? 음식물 처리비 단가가 낮춰지면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뭐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쪽 그 어디야 바이오 익산 뭐 CK 바이오 익산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지금 청소자원과에서는 숙제 그게 굉장히 큰 숙제라고. 뭐 그 하나의 그 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음식물 단가가 굉장히 다운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만큼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 우리 이제 청소자원과에 보면은 생활 쓰레기 이제 불법 투기 현황을 보면은 익산시의 이제 농촌이나 특히 이제 도시 쪽에 도심 지역에 보면은 이 불법 투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 쓰레기 집화장 같은 것도 좀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불법 투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불법 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거점 배출 시설 배출하기 좋은 환경을 저희가 최대한 조성을 하고요. 이제 그래도 이 불법 투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하게 저희가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는 혹시 이게 발생 건수가 몇 개입니까? 저 지적 시켜놓은 사례가? 단속 건수가 지금 2024년도에 예. 325건 단속됐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많잖아요. 이제 325건이지만은 이보다도 더 많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행정적에서 이제 인력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초적인 것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이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경험도 하셨고 그리고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한번 그 검토를 해서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원마다 이렇게 가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것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익산시는 7개 돼 있죠. 지금 6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6개 돼 있고 올해가 하나로 돼 설치할 있죠. 하나 더 예정입니다. 하면 이제 25년도는 7개가 이제 설치가 돼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호응도는 혹시 검토해 봤어요? 네,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양을 제한, 1인당 가지고 오는 양을 좀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제한하더라고 그게.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유천생태나 다른 이제 공원에 가서 보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이용을 하시더라고. 아침 새벽에도 오고 뭐 중간중간 네. 운동하면서 가지고 오시는데 난 참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왜 그거냐면은 한 예로 저는 이제 동산동 살기 때문에 유천생태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오셨다가 거기에 풀로 채 있으니까 목 처리를 못 오고 다시 또
집으로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좀 한번 그 우리 과장님이 체크를 해서 더 증소를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주 목적이 이제 그 투명 페트병을 많이 수거해서 저희가 이제 수거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다는 그 홍보 차원의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홍보 차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투명 페트병 한 개당 이제 10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민분들께서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음료 같은 거 마시고 투명 페트병에다 넣으시면은 이제 되는데 이제 집에 있는 아파트나 뭐 수거함에 있는 투명 페트병을 이렇게 몽땅 가지고 이제 회수기로 가지고 와서 거기다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투명 페트병 회수기 기계가 그냥 차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그러니까 하는 과장님 거죠. 그것은 이제 어차피 그 시민들이 가지고 오던 보인들이 보관하고 있어서 가지고 오던 일단 그런 회수의 실적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래서 요즘은 사설 무인 그 페트병 무인 회수기도 있던데 혹시 거긴 파악 안 했습니까? 사설도 예. 있더라고. 일반 점포를 얻어서 24시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 혹시 없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각 그 동에 다니다 보면은 24시간 무인 페트병 회수기를 쉽게 말하면 그 자판기처럼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던데 일반 사설 업체가? 네.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 24시간 불을 켜놓고 내가 한번 유심 보니까 페트병 무인 수거기더라고. 근데 단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에 요즘 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아파트 밀집 지역에다 이런 데다 좀 해주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주는 것이 재활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시고요. 혹시 청소장관에 요즘 지금 소송 문제 되는 게 있나요? 이제 폐기물 업체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송이 몇 지금 개 뭐 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어요. 현재 또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네, 진행 중인 것이 몇 개나 몇 개 됩니까?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사업장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 2개. 네. 그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개 사업장은 거의 마무리 확정 단계? 결정이 된 예. 상황이고요. 예. 이제 한 개 사업장은 2심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그 패소 안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부송동 매립장에 대해서 그 지금 현재 그 장소에다가 지금 다른 시설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건 혹시 다른 거하고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나요? 부속 부송동 매립장 사용 종료된데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 청소장 그 체육진흥과하고 혹시 그 협의가 안 됐어요? 지금 현재는 체육진흥과 협의해서 야구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야구장이 아니고 파크 골프장으로 지금 변경이 돼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행정에서 파크 골프장을 해서 지금 진입료가 없기 때문에 진입료를 좀 확보해서 거기다 파크 골프장을 신설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를 좀 알고 싶은데 그 이제 제가 어차피 진행은 다른 과에서 하고 네.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사용 종료돼서 행정적인거나 다시 문제 되는 것은 없지 않냐 없는 거냐 없는 것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냐 그런 얘기지. 그 현황을 몰라요? 예, 체육진흥과와 저희가 한번 문의를 해서요.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올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원입니다. 거기는 지금 매립장 부지가 아니고 예. 그 소각장 옆으로 지금 그 산같이 돼 있는 데 있거든요.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 옆으로. 그래서 거기가 지금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테니스 코트장 옆에. 예, 그래서 지금 저쪽 거기가 매립장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거기 매립장은 지금 야구장으로 들어갔고 처음에는 매립장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예. 매립장은 야구장이 이미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저는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각장 옆으로 지금 테니스장 옆으로 지금
약간 그 구릉지가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지금 제가 잡힌 걸로, 그래서 거기가 진입로가 없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저쪽 부송 사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립장이 아니고 야적장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쪽 그 옆으로 이게 그 사이가 있습니다. 약간 그 나무 심은 약간 구릉진 데가 하나 있어가지고 움푹 파져 있던데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그 지역인가요? 저는 알고 거기는 있는 야구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야적장하고 매립장 그 같은 지역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번 더 바뀌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좀 해서. 당초는 제가 그쪽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또 바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센터는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그 전출금이나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그쪽 그 전출금 다 지금 넘겨주고 관리를 한 것은 어차피 관리 감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청소장과에서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전출금은 15억 8천만 원이고요. 예. 이제 그 전출금 사용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네. 도시관리공단이 어차피 이제 운영을 하겠지만은 어차피 이제 청소장과에서는 메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지않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네, 이중선 의원님, 네,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한 가지 추가 질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시정 질문 때 폐의료 수거함 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올해 할 계획입니까?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그 폐의료함이 좀 그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위탁업체 분들 모셔서 그 대책 회의를 하고 25년도에 그 의료 수거함 정비를 이제 철저하게 할 것을 저희가 당부드렸고요. 네.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수거함 상태를 보면 지금 저도 이제 이게 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 올해 상반기에 뭐 도색 같은 걸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상태를 봐서는 도색만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상태가 디자인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남는 있어요. 그 디자인 상태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익산이 문화도시 된 지가 좀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문화도시 익산인데 거기에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수거함이라는 지적을 시민분들이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또 이거를 어떤 디자인을 교체를 해야 될 정도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도색만 해서는 너무 익산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 수거함 자체를 뭐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하던가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네. 어떠십니까? 도시 미관을 해치는 네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업체하고 네. 저희가 잘 협의해서 디자인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요. 이제 도색뿐만이 아니고 네네네. 네, 여러 가지로 제가 검토를 근데 해보겠습니다. 도색을 하기 전에 이제 도색하면 그 비용이 이미 또 지출이 되잖아요. 도색하기 전에 이제 급하게 할 건 아니고 이런 거 아예 함 자체를 디자인을 다른 걸 한다든가 다른 디자체도 이미 조금 괜찮은 디자인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논의한 다음에 이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익산이 나름은 좀 그게 도시가 깨끗한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골목 안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그 부분 주민들이 많이 불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이제 행정에서 그 골목 안길까지 조금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거가 이상입니다. 누락되는 게 없도록 네네. 제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재인 과장님 그 승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청소자원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해가지고 그 아까 유재구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한 대 설치될 예정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 설치 예정인지 이거를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설치 전에 저한테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민원 발생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익산 시청의 그죠? 청사 안에 지금 텀블러 기부함이라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럼 많이 기부가 되나요? 예, 작년에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네. 150여 개 정도가 네. 모아서 저희가 그 직원분들에게 다시 또 재활용하는 상황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또.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근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 세척기까지 같이 해가지고 꼭 기부가 아니더라도 그 다시 이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렇게 처음 오시고 해가지고 처음 부탁드리는 게 그 기부함 옆에다 세척기를 하나 청사에다 놔주시면은 그것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은 건의드립니다. 네, 저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관소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조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정미,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악취관리계장 김유미, 죽분관리계장 이창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새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환경관리과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24 주요 성과로는 24시간 악취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악취 행정을 실시하여 악취 저감에 노력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빛저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44개소의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 용역으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217개소 중 83개소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행정처분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배출시설 1889개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가축분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총 1224개소에 대해 가축분유 배출시설 점검 계획에 의거 가축분유 유출 등 불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연동을 관리하는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위해 사업비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소규모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으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억제를 위해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고 냉난방기 가동을 위해 LNG, LPG를 여론으로 사용하는 가스열 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부착장치로 사업비 1억 5,7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단계 악취 저감 행정 추진을 위해 총 1248개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악취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2025년 악취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악취 대책 민간 협의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며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악취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겠으며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 관련 업무는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6일자로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가축 분뇨 공공시설 운영으로 시설 용량은 1일 700톤이며 예산은 44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운영사의 시설 운영 적정 여부에 대해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반입자에 대해 가축 분뇨 처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겠으며 가축 분뇨 반입량 감소에 따른 사용료 조정 협의를 하겠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관리 이행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기재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해주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61페이지 저 업무가 전부 정책과로 다 이관시켰어요? 1월 6일자로 그 뉴워터 관련 업무가 그러니까 넘어왔습니다. 환경관리과로요. 환경관리과로 예예. 원래 정책과에서 했는데 예예. 그러면 업무 파악을 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예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BTO 사업이 이제 마지막이 지금 2027년 3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혹시 인수인계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KDI라고 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관리이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관리이행 계획은 어떤 것을 수립하냐면 이것을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 관리 계획은 수립됐고요. 네. 이제 이것을 기재부하고 협의 사항인데 기재부 승인 사항은 아니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430톤으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관리 2027년 3월 30일 이후에는 위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왕궁 지역에 축사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우리가 익산시에 전부 없애는 조건으로 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양은 쉽게 말하면 나오는 배출량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옛날에 비해서 매월 지금 우리가 지금 일일 700톤인가 하죠. 예예.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전면 익산시 전역에 그 가축 분뇨를 반입하고 있고요. 지금 익산시에 지금 어느 정도 발생이 돼요? 지금 그 2023년도에는 486톤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일일요. 반입. 486톤. 예. 예. 근데 지금 2024년도에는 335톤 정도 더 반입되고 줄어들죠. 있습니다. 감소가 예, 되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리오터에 대한 우리가 일일 700톤을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예,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그 부족한 부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왕공 특수 지역만 할 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의 예, 다 예. 이제 축사가 빠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개방을 해서 그 전역으로 익산시 전역으로 해서 그 허가 지역은 톤당 2만 원씩 받고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0톤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정책과에서 저기 KDI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430톤 정도 유지하는 게 익산시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과장님 그거는 다음 차기에 위탁할 때 그 양이고 예, 예.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335톤밖에 익산시에 그 왕궁 지역에 발생하는데 700톤을 우리가 처리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거 지금 어떻게 운영을 요 하냐는 부분은 네.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왕공 그 3개 농가하고 하코마을은 다 빠졌습니다. 예. 빠진 상태에서 333톤이고요. 그래서 왕공 윗지역에 특수지역 윗지역에도 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니, 부분에 왕궁 이 특수 지역이 어디예요? 익산. 지금 그 익산 관내 예. 전역에 대해서 가축 분뇨를 허가 대상 사업장들이 왕공 공급 처리 지역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 몇 톤 정도 돼요? 이게 지금 335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335톤까지 이제 왕궁 지역 위에
다른 지역까지 받고 나니까 335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특수 그러면- 지역 빼고요. 예. 그러면 700톤을 우리가 해줘야 이제 우리가 그 양을 대줘야 되는데 예, 예. 그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대체를 해줘요? 그 협약 우리가 그 금액을 그 쉽게 말하면 그 뭐야 그 700톤에 대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쪽에다 지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탁 체크하냐 이거지. 그 사장님. 저희가 뭐 보통 그 BTO 사업이나 민투 사업 하면 보증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증량은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운영에 필요한 그 물량이 적어졌으니까 사용료 조정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닌데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제가 그 파악한 상황에서는 우리 익산시 지역 유도 이게 두르는 거 알고 있는데 아, 그렇지는 거기까지 않습니다. 허가를 해준 그렇지는 걸로 알고 않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익산시 관내만 있습니다. 아닌데 외부에서 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 거기까지 우리 허가를 외부 들어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예. 다른 우리 익산시 지역 유에서 그 물량을 받게끔 해줬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700톤을 우리가 저 선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허용을 해줬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더 정확한 것이 뭐 과장님이 더 하시겠지만은 2027년도 이제 KD에서 어차피 이제 위탁으로 가게끔 이제 아까 400 몇 톤으로 지금 430톤입니다. 430톤으로 적정 기준으로 한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위탁을 가지고 갈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예. 그럴 때는 지금 현재 뉴어터하고 우리가 소송 분쟁이 아마 작년에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 정도는 거의 마무리 된 걸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 정책과 소송은 다 마무리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다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그 뉴어터 하면은 우리 익산시에서 소송 분쟁이가 계속 분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 뭐 처리에 대한 단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그 문제점 해서 그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위탁을 줬을 때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익산시가 어느 정도의 그 관계를 갖고 위탁 처리를 가능하가 문제거든. 뭐 아까 KD에서 하면은 430톤이 적정 기준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적게 운영을 해야 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왕궁 축사가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뭐 그쪽에서는 용역을 했겠지만 해서 더 잘하겠지만은 제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건 다각도로 검토하고요. 네. 지금 KDS는 익산시 어떤 여러 가지 축산 현황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런 물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 결과를 한번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 거기 그 뉴어터 관계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익산시의 그 축사에 대한 악취 그다음에 생활에 대한 악취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익산시가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타 지역에서 두르는 걸로 악취로 지금 전부 다 그 인정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악취 혹시 소송은 몇 개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악취 관련해서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은 뉴어터 관련해서 네. 그 악취가 기준이 초과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네. 가지고 소송이 총 5건이 있었는데 과징금이 범위가 1억 원 한도 내인데 우리가 이제 개선 명령 기간 중에 초과되면 계속 부과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1억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소송 승소한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지금 5차 그 소송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뉴어터 저번에 불러서 이것은 좀 마무리 짓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악취 관계되는 거 예예. 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제 그 축사에 대한 그 악취가 그 많이 그 발생이 되는 거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산단하고 2산단에 대한 그 지금 악취 실태 조사 결과에 보면 항상 몇 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까? 많이 감소됐습니다. 예. 그래요. 거기 악취 관리 지역 1산단, 2산단, 특히 1산단은 몇 개 업체고 그다음에 2산단이 지금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금강동에 보면은 1산단, 2산단 그 환경관리 사업소 있죠. 예, 예, 있습니다. 이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악취 부분만. 아니 전체적인 운영이나 그 악취나 운영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 예, 예. 위탁 관리 그 부서니까요. 예. 관리 감독 부서니까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에서. 예, 예. 그러면 그 악취에 관계되는 것만 우리 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의 관리나 그 예, 처리하는 과정은 하수과에서 한다. 예, 예. 민투 사업이기 때문에 예. 하수관리과에서 왜냐면 관리 감독하고 이제 있습니다. 하수과는 아닌데 그 주변 지역에 보면은 다 관리를 잘 하는데 여기는 관리를 않더라고. 근데 시에다가도 몇 번 내 건의도 하고 있지만은 이 통제 부서가 없어. 너무 거기가 주변 지역에 엉망으로 돼 있다고. 365일 공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혹시 우리 관리과에서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냐 제가 지적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 되도록이면은 우리 그 관리과는 악취에 대한 민원 이것만 해결하면 관리과는 업무는 100% 만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잘하겠습니다. 24시간 악취 그 측정 차량이 움직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택해서 이제 관리하는데 고생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특히 축사에 대한 악취 여기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되도록이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돼.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요. 그 아까 그 환경관리사업소도 운영은 이제 하수과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 평화동의 제일아파트 앞에 있는 그 하수 펌프장 예, 예. 거기도 이제 운영은 하수과가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악취에 관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 환경관리과로 연락들은 왔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죠? 근데 주민들의 민원은 악취에 대한 민원은 환경관리과로 왔을 거란 말이죠. 저희가 이제 그 악취 관리 시설이 있는데 중계 펌프장은 사실은 악취 관리 시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쪽 부서로 와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봐서 하수과 저희 그 위탁사하고 전북 MBT 직원하고 만나서 주민들 불편 없게 더 관리에 철저히 해달라 얘기를 예, 한 적이 관련이 있습니다. 없어도 예, 예. 그래도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관리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냄새가 난다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그 지역의 그 도의원도 힘을 쓰고 해서 도 환경 쪽에서도 여러 번 거기를 다녀갔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니터도 설치를 하기로 했고, 예, 예. 그죠? 그 도에서 이제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그 좀 관리를 더 하려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중계 펌프장에서 만약 악취가 나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환경관리과가 가서 이 악취의 원인은 뭐다, 성분은 뭐다, 뭐 이런 정도는 판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거 내 소관 아니니까 뭐 아무리 냄새가 나도 나는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항상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하수과에다가 그렇죠. 얘기를 하고 결과치를 예, 예. 그 운영하는 뭐 부서 그다음에 업체 예, 예. 이런 데다가 연락을 주어야 그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한다고는 하지만
그 주민들이 볼 때는 악취는 난다는데 이게 초기에는 뭐라고 나왔냐? 그냥 아 여기 아니다. 뭐 그 별 문제 없는 냄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민원은 나오니까 도 그 뭐 환경 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번 체크를 하고 그러다가 여기에도 문제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에서 하수과에다가 5천만 원을 교부해 줘서 지금 악취 포집 장치하고 전광판을 표출할 수 있는 거 이게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맞아. 그러니까 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도가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더 그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은 좀 더 예민들 하니까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24년도 주요 성과 부분에 보면은요. 상단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 지도 점검 행정 처분에서 여러 가지 건수가 나와 있어요. 지도 점검 건수, 행정 처분 건수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뭐 그 전년도 데이터 같은 경우 해마다 다 관리는 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어느 정도인지 일테면 이게 더 줄었는지 아니면 늘었는지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자료는 있는데 네.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서면으로 네,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일테면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그 전년도하고 뭐 이제 다음 해년도하고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만약에 더 늘었다면 이런 부분 느는 거는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개선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악재 개선에 좀 더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축 분뇨 이런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지금 김제 용지의 가축 분뇨 그 냄새 때문에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네. 김제 용지에 53농가가 있고 돼지하고 소가 한 6만 여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네. 작년도 12월에 많이 계약해서 네. 481억을 다 소진했고요. 김제에서요? 예예. 그래서 아마 26농가하고 한 3만 도 정도 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약을 체결해도 바로 이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네. 출하 시기가 있고 이사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최소 6개월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우리 완공할 때도 네. 그렇게 진행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상반기나 하반기 때 네. 50%가 가축이 빠지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개선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북도하고 김제시가 예산을 네.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제가 김제시 환경과장한테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걸 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좀 몇 년 안에는 이 김제 용지 악취가 네.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설명대로라면 이제 올 상반기 정도 50% 정도는 이게 이제 빠르면 개선이 상반기 개선이 될 네.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예. 예상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 피부로 느끼는 것도 한 50%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 희망이 있겠네요. 지금 빨리 빼주면 그렇게 우리가 여름철에 하절기에 좀 뭐 6만 두에서 3만 두이니까 좀 악취가 좀 덜 오겠는데 네. 좀 빨리 빼주는 것은 이제 축산 농가들이 네. 하는 건데 제가 아침에 또 김제시 과장하고 통화했는데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또 과장님 이렇게 새로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뭐 상반기에 빨리 처리돼서 우리 시민들이 여름에 사실 더 악취가 심하잖아요. 예,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 59쪽에 악취 저감 행정 부분에서 이제 3본부장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예, 여러 예. 가지 이제 지금 뭐
측정기랑 뭐 전광판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도 설치도 해주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 이제 여기에서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나름의 좀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신고하거나 불만 이렇게 어떤 불편을 말씀을 드려도 시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한 부분 때문에 많이 그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감정적으로 안 좋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믿어주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 좀 다독여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미 어떤 피해를 본 부분도 사실 있을 거거든요. 그 황화 수소에 대한 그게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결과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사실 있어요. 주민들 중에도.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이를테면 이런 뭐 시설 다 해주고 우리가 해줄 거 다 해줬습니다 하고 딱 끊을 게 아니라 지난 그런 기간에 피해봤던 부분을 행정에서 좀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해소시켜줄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 노력하셔서 이를테면 주민들이 행정에 그 어떤 감정적으로 불만이 쌓이면 솔직히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가요? 네. 네. 일단은 저희 과장님 환경관리과로 오셨는데 또 오시면서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까지 또 내용이 같이 넘어와서 그 부분에 저희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 중에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공동투자관리센터에서 관리 이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지금 그 가축분뇨 공공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지금 중단된 거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증이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체크하시고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삼양라면 옆에 중흥 S클래스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그 나오는 연기가 주민들이 많이 그게 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성분에 대한 조금 불신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그 성분에 대한 뭐 조사 결과를 받아봤어요. 2013년 4월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은 나왔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 삼양공장에서도 기존에 펠릿으로 했던 거를 그 보일러를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 또 주민들이 교체를 했으면 교체한 거에 대한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고 해가지고 그 공문이나 자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따로 자료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고용연료 사용 시설이 네. 작년 5월 7일 날 폐쇄가 됐습니다. 여론은 이제 SRF라고인데 폐기물로 태워서 여론인데 지금은 5월 7일 이후에 LNG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LNG는 이제 도시가스 같은 얘기잖아요. 네. 도시가스가 보통 우리가 LNG를 쓰고 있는데 LNG에서 쓰다 보면 뭐 주민들이 염려하던 과거에 고용연료 태워서 할 때는 오염물질이 특정 유해물질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6월달에 폐수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LNG 그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검사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네. 그때 투명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소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춘 미식산업계장, 한소희 위생관리계장, 박지희 식품위생계장, 이용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조 위생과 기구 및 사무 분장입니다. 1월 6일 정기 인사에 따라 종전 3개 개 이후에 미식산업계가 신설되었고 미식산업 종합기획 조정, 지역 대표 맛집 발굴 육성 관리 등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3조 공중위생업소는 1692개소, 식품위생업소는 7330개소로서 총 90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4조 2024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NS 푸드페스타 및 대물림 맛집 행사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 기간과 장소는 2월 달에 NS 홈쇼핑과 회의를 통해서 그 장소와 그다음에 그 기간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는 익산시가 2억 3,800만 원으로서 작년과 동일하고 작년에 NS 홈쇼핑에서는 9억 5천만 원을 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들은 작년에 좀 다양하게 다채롭게 했지만은 올해도 그 NS 홈쇼핑과 준비를 해서 익산의 특색 있는 식품 산업들이 홍보가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88조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전액 11호 5,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층 개화림 운영을 엠바이콘에서 민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말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 및 그 관련되는 활성화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층 청년 공유주방은 작년에 2개소가 11월 달에 창업을 했고 올해 3월에 창업을 해서 현재 나갔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 중순경에 2개소가 다시 좀 그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3층 요리문화 교실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대관과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컨설팅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익산 대표 음식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230만 원이 되겠고 대물림 맛집 12개소, 향토 음식점 10개에 대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정 및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250만 원으로서 도비와 매칭 사업입니다. 총 공중위생업소는 1,692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영업신고, 지휘계승, 민원 처리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사업이로서 7억 4,600만 원의 사업비와 현재 운영은 작년에 공고를 통해서 위탁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화사업 10개와 등록급식소 순위 방문 등 어린이 시설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92만 원이 되겠고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현재 총 5,0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 및 그 식품위생업소 영업 신고 및 지원계 승계 등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2천여만 원이 되겠고 사업 대상은 일반 음식점 등 7,333개소입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관리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갔고 적객업소뿐만 아니라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7쪽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NS 페스타 작년 저희 행감 때도 제가 좀 제안 드린 것이 있는데 예. 좀 전에 설명해 주실 때 2월 정도의 장소나 기간을 할인과 협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맞습니다. 아직 이제 장소는 정해진 건 아니고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사업들은 이제 그 공동 주최를 하기 때문에 네. 익산시와 NS 홈쇼핑이 네. 뭐 장소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혹시 뭐 이제 의회에서 의견이 장소 이런 부분을 조금 대중이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네. 전화상으로만 말씀을 네, 전화로요?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 원래는 이제 음. 명절 전에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업무 보고도 있고 또 네. 명절도 있어가지고 네. 2월 달에 협의를 하자고 해서 네, 예, 네, 네. 전체적인 이제 국장이나 부시장과 함께 네. 모여가지고 그 의원님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 그 전에도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내용들을 충분하게 저희가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저희가 또 하림에 또 방문을 네. 해가지고 그런 교통 편리 상황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 저희 지적한 부분을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협의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 이제 시민들이 많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하림하고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정말 뭐 갑자기 변경한다는 거 쉽지는 물론 않겠지만 예. 이번에 논의하실 때 힘도 있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많이 원하는 바대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88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지금 식품 교육 문화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예. 요리 문화 교실이 지금 3층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 지금 외식 창업 교육 원데이 클래스 요리 문화 교실 대관을 하셨다겠는데 예. 대관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는 그 좀 여기 관련되는 걸 가져왔는데요. 네. 별도로 저희가 제출토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가 언제부터 이게 썼던 거죠? 지금 그 문화원 운영은 네. 그 중앙동 도시 재생 사업에 의해서 네. 도시개발과에서 그 관련되는 것을 조성을 하고요. 네. 2022년 11월 21일부터 저희가 그쪽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22년 있습니다. 11월부터 운영을 했던 건가요? 그때 이제 인수를 받아갖고 최초 그 청년 공유조항부터 실시를 운영은 했습니다. 그럼 23년 예, 정도부터 그렇죠. 한 본격적인 거죠? 건 지금 벌써 23년입니다. 23년, 24년, 2년 지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데이터 주실 때 예. 23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몇 건 대관하고 24년도에도 뭐 어떤 사업으로 몇 건 대관했는지 비교해서 한번 자료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계 자료는 분석되어 네네네. 있고요. 네. 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 88페이지요. 예, 저기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에서 있어서 1층에 보면 개화림 예,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수익금은 좀 발생합니까? 작년에 이제 평균이 한 1,750만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재작년에 이제 9월에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우여곡절도 겪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엠바이콘의 이제 대표가 새로 이제 바뀌고 이제 지정담도 좀 바뀌면서 올해는 이제 그 행감 때 또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 운영에 대한 좀 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다음 주 월요일 날 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이 전문가들 좀 의견과 그다음에 작년도 했던 사업 실적 그다음에 올해 계획들을 좀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도 이제 좀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개화림 그 운영은 예, 거기도 닭이에요, 닭? 예, 주로 닭이, 예, 아니 닭인데 현재 닭인데 예. 다시 또 그 닭으로 그 장소를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제 7월에 위탁 기간이 일단은 만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 재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NS 홈쇼핑 그 엠바이콘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관련되는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 유탕 여부에 대해서는 7월 달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NHS 그 홈쇼핑이 된다면 거기 엠바이콘 똑같은 것만 버리고 어차피 현재는 그 개화림 닭으로 해서 그러죠. 예. 뭔가 좀 개발을 좀 해야겠던데.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꾸 우리가 하니까 시장님이랑 맛있다고 하는데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요. 맛있으면 줄 서야지. 예. 그러지 않으면 타사랑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그런 맛을 좀 내게 그럼 연구 좀 하고 큰 회사니까 그래야지. 그 상태에서는 맛이 없어요. 예. 오겠습니까 누가? 예. 월요일 날 위원회 할 때는 엠바이콘 대표가 한번 직접 와서 해보세요. 거기에 어차피, 대한 이탁을 지었기 때문에 예.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한번 그렇게 좀 예, 신경 잘 알겠습니다. 써주시고, 요 9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 있죠. 예. 지금 여기에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 입식 탁자 예. 2개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790만 원에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 지원해요? 시설 개선 사업은 700만 원씩 두 개에서 1,400만 원에 돼 있고요. 네. 도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도가 지금 해마다 그 예산을 감축돼 가지고 작년에는 9개소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금 2개소로 해서 1,400만 원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도에 좀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소유에 맞게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만 가지고 하시려고 말고 예. 우리 시비도 좀 예. 여기에 같이 해서 매칭해서 예. 도비 조금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입식으로 다 고쳐야 돼요. 예. 주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요. 네. 거기에 맞게 또 그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차피 위생과니까 예, 그 식당 같은데 유생모나 유생모 마스크 같은 거 그런 걸 잘 착용하고 하는가 그것도 점검 좀 나가시고. 작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올해 이제 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리플렛이라든가 또 그 유식업 지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청결이라든가 위생 상태들을 꼼꼼하게 저희들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네, 최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푸드 페스타가 이제 장소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우리가 뭐 국가 축제나 소동 축제와는 다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음식을 좀 K푸드를 익산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하림 공장에서 했는데 그 덕으로 하림 자체가 조금 더 알려진 측면은 있는 겁니다. 예, 홍보가 됐고, 근데 이제 우리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는 큰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거기서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는 예,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중앙체육공원은 사실은 그건 넌센스다. 예, K푸드 이 푸드페스타는 오히려 식품 클러스터로 가서 예, 우리 익산에 이런 곳이 있다. 예, 식품 클러스터라는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식품 물건들을 더 많이 알리고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라도 도움이 돼야 된다. 그게 예, 그냥 어디 무슨 운동장 이런 데서 하면 구경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실속이 없는 아마 페스타가 될 거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예, 식품 클러스터라도 더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다. 예, 이 푸드 페스타는 예,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예, 뭐 저도 늘 앞에서도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맛을 떠나서 개화림이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가 많이 부탁을 하고 사실은 요청을 해서 엔바이콘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하겠다라고 사실은 거절을 했죠. 처음에는 하림 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자꾸 미뤄 갔었어요. 예. 검토해보겠다, 예. 한번 알아보겠다 하다가 한 2년 지나서 결국은 하림이 그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보면 이 어느 거리를 살리고 어느 음식점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좀 그 엠바이콘하고 뭐 아마 다른 분들 이 25년도 7월달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예. 지금 상황에서는 엠바이콘도 별로 할 마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그 의지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래서- 의지는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위원회 때 엠바이콘 대표가 내려와 가지고 네. 직접 그 지금까지 추진 실적하고 네. 앞으로 계획들을 발표해서 위원이 이제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7월 달까지 그런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예, 일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적어도 예.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분들하고 잘 논의해서 또 우리 시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뭔지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유생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줘야지 예. 그분들에게만 떠넘겨 놓으면 여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 엔바이콘하고 더 잘 협의를 해서 예.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는지 예.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정말로 개화림 좀 그쪽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구입니다. 과장님께서 뭐 설명도 잘 해주셨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생과에서 우리 그 소송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주로 이제 전년도를 이제 보면 이제 영업 정지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이 주로 예, 맞습니다. 뭐 유생교육 미수료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로 했습니다. 법정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 누락됐다든가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주는 것이 이제 예. 소송 문제가 거운 유생과는 이제 그런 거가 많이 발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죠? 현재 3개 몇 있습니다. 개 있습니까? 근데 예. 지금 향토 음식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전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향토 음식 전년도에는 이제 전에도 한동현 의원님이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그 정확한 지금 숫자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서면으로 많이 했던 것을 대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연초부터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하라 이거지 이제 지금 예. 이제 그 동안에 코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 뭐 심의를 전부 서면으로 했지만은 예. 이제 앞으로는 대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적극적으로 도움도 주고 선정할 수 있게끔 예. 확고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 우리가 그 식품위생 감시원인가요? 감시원들이 이제 예. 많이 활동을 해서 지금 위생 점검이나 위생 지적에 대한 것이 많이 좀 홍보가 돼서 예. 개선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본의원이 이제 음식점을 어느 정도 가면은 요즘 앞치마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앞치마 유생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유생과에서 체크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마스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 지도 점검 갈 때마다 좀 약방의 감초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최종 의원님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시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갈 때 기본적인 위생 교육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올해는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음식점을 이용하다 보면은 일회용 앞치마를 많이 지급을 하고 예. 또 홍보도 돼 있고 또 업소마다 그걸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 지금 그 다른 그 어디냐 상호가 그 관련된 그 상호에서 지급된 예. 그 앞치마가 있어요.
예, 맞- 그런데 그것은 세탁도 않고 뭐 오늘 쓰고 내일 쓰고 이게 뭐 몇 개월 쓰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이제 그 업소마다 그러니까 음식점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진짜 너무 불량해서 예,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많이 나와요. 저 본원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랬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는 생각 혹시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위생교육을 그 1년마다 그 영업주들이 3시간씩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또 지부에 이제 회원들이 지금 90%가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데 그쪽에 좀 아까 말씀드린 리플렛이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감시원들하고 우리 또 그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유의해 가지고 위생 관리에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조합이 있죠. 조합에서도 예. 많이 제작을 해서 그걸 이제 무료로 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천 앞치마를 사용해서 막 진짜 누가 보더라도 좀 위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검을 좀 해주시고 특히 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예. 교육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예. 한번 지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나 지저분한 게 많아요. 예. 그런 것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 가게 그 대표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드리면 이제 그 세탁을 안 하면은 일회용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관심 있게 가져서 그것을 좀 예.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아, 네. 다른 질의가 없으면은 저도 의원님이 그 개활임 재계약에 있어가지고 조금 현실적인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된다면 예.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좀 이야기를 예. 그 회의에 가셔가지고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둘러 가지고 네. 위원회를 좀 활용을 해서 네, 같이 좀 의견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중위생업소랑 식품위생업소가 1692곳이 있고 7330곳이 예. 있잖아요. 예. 이곳을 다 이렇게 관리하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와 그런 현실적인 대안에 예. 대한 부분을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좀 꼼꼼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연말에 저희가 행갑 때 관련된 것들을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푸드페스타 장소 관련해 가지고 이게 반성을 올려주셨는데 예. 이번에 6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옛날에 포럼도 했었고 지금 이제 미식계가 생기면서 정책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2월 중순에 네, 계획을 1월 하고 중순에 하는데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장소를 국가식품 클러스터로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많이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예.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하면 사단단 할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그거를 과연 옮길 수 있나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일단은 그 지속적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6차 식품산업도시 정책 토론회 때에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한마디 좀 부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식산업계가 이제 올해 지금 신설이 돼가지고요. 이제 그 분야에 이제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연구 보고서 나오고 이제 포럼 나온 일환으로 이제 시장님이 또 이제 미식산업계를 신설해 줬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아울러서 지금 그 관련된 걸 보고 있고요. 이 식품산업이 이제 위생과 이외에도 기업 일자리과 그다음 국가 식품 클러스 담당과 바이오 농정국들이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 2단지가 62만 평이 2030년에 계획대로 완공한다고 하면은 그 2단지가 복합 식품 전문 단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집적화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적으로 해야지 않냐. 그 안에는 좀 과도기적이고 또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예. 1차부터 6차까지 오는데 6차의 최종은 물류이기 예, 때문에 예. 아마 물류인데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쪽이 더 많은데 그래도 그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 저희 그 식품위생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미식계가 생겼다고 저는 예.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타 아까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예. 저희가 잘 위원님들과 함께 협치해가지고 잘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